불타는 집.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42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적한 고급주택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3층 단독주택은 이미 검붉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2층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마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난 것처럼 화염이 격렬했다. 4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겨우 불을 껐을 때 그들은 2층 안방에서 탄화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일단 강도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1층 거실과 서재가 심하게 뒤집혀 있었고 금고가 열려 있었다. 언론은 즉각 이 사건을 용인 고급주택 강도살인 사건이라 명명하며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일 후 담당 형사 박준혁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금고는 열쇠로 깔끔하게 열렸고 뒤집힌 거실의 물건들은 너무나 인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방화 감식 결과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의심스러웠다. 이건 강도가 아니야. 누군가 꾸민 거라고. 일막 완벽한 아들. 199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정태수는 아들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도연아, 아빠는 고졸이야. 할아버지 빚 때문에 대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란다. 6살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무거운 눈빛만은 또렷이 기억했다. 그날부터 도연의 삶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차게 되었다. 정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시작해 작은 건설회사를 일궜다. 피땀 흘려번 돈은 모두 아들의 교육비로 들어갔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과학실험교실. 도연의 일정표는 어른보다 빡빡했다. 어머니 윤명희는 중학교 교사였지만 도연이 중학생이 되던 해 교직을 그만뒀다. 학원 선생님들만 믿을 수 없어. 엄마가 직접 관리해야 해. 그녀는 모든 시간을 도연의 공부에 쏟아부었다. 새벽 6시에 깨워 영단어를 외우게 하고 밤 12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 도연이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2등이라도 하면 식탁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도연아, 1등과 2등은 하늘과 땅 차이야. 명심해. 도연은 실패가 두려웠다. 아니, 부모의 실망한 얼굴이 두려웠다. 그는 점점 완벽해졌다. 전교 1등, 전국 모의고사 상위 1%, 과학경시대회 금상. 그의 방 벽면은 상장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그 상장들 사이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도연의 텅 빈 눈빛. 그는 자신이 정도연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부모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민준이가 물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그게 뭔데? 글쎄, 의사? 변호사? 아니면 교수? 민준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아니라 너는 뭐가 되고 싶냐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막 미국으로. 2019년 9월 도연은 보스턴 로건 공항에 내렸다. 서울대 입학을 포기하고 선택한 하버드 대학교. 부모는 이를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 도연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아빠 엄마는 너만 믿는다. 하지만 하버드는 도연이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다. 모든 학생이 천재였고 모두가 자신만의 열정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환경운동가를 꿈꾸는 아이, 소설을 쓰는 아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아이. 그들은 살아있었다. 반면 도연은 공허했다. 그는 왜 경제학을 전공하는지, 왜 이 수업을 듣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부모가 경제학이 좋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1학년 겨울, 도연은 처음으로 시학점을 받았다. 그날 밤 부모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아프니? 아니, 괜찮아요. 다음 학기엔 잘할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 하나 보고 사는 거 알지?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혼자 방에 앉아 울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받는 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다. 조건부 애정. 그는 점점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2학년 어느 날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좋아요.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부모는 정도연을 사랑한 게 아니라 완벽한 도연을 사랑했다는 것을. 진짜 자신은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었다. 3학년이 되자 도연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업에 빠지고 과제를 내지 않았다. 학사 경고를 받았고 결국 4학년 1학기에 퇴학 통보를 받았다. 미스터 정, 우리는 당신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학업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거짓말을 했다. 곧 졸업해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산막 귀국. 2023년 7월, 도연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부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아들 하버드 졸업생.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사실은. 하지만 아버지가 그의 말을 끊었다. 피곤하지? 집에 가서 쉬어라. 아빠가 좋은 회사 몇 군데 알아봤어. 내 스펙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이 순간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자신의 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벽에는 하버드 로고가 새겨진 깃발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하버드 졸업생 정도연의 성공을 기원하며라고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다. 엄마가 정성껏 준비했어. 우리 자랑스런 아들.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모는 면접 일정을 물었고 그는 또 거짓말을 했다. 다음 주에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부모의 기대는 점점 압박으로 변했다. 도연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면 어떡해?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대로 된 곳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도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인터넷만 했다. 점점 현실과 괴리되었고 부모에 대한 증오가 쌓여갔다. 어느 날 부모가 외출한 사이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생명보험 증서. 수익자는 정도연. 보험금은 15억.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순간 어두운 생각이 스쳤다. 만약 부모가 없다면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는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다.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압박, 고통, 거짓말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건 그들 잘못이야. 그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사막범행. 2024년 3월 14일 저녁 8시. 도연은 부모에게 말했다. 내일 면접이 있어서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새벽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부모는 기뻐했다. 그래, 드디어. 잘하고 와. 우리 도연이는 할 수 있어. 도연은 집을 나와 근처 모텔에 체크인했다. 그리고 새벽 2시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예비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1층 거실로 들어간 도연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곳곳에 뿌렸다. 서재를 뒤집고 금고를 열쇠로 열어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안방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안에서는 부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잠꼬대로 중얼거렸다. 도연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도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었다. 수면제를 탄 물병을 미리 준비해뒀던 탓에 부모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잠갔다. 1층으로 내려와 도연은 라이터를 켰다.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모텔로 돌아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제 자유야. 드디어. 오막 붕괴.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도연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정도연 씨, 사건 당일 어디 계셨나요?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면접이 있어서요. 친구분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도연은 침착하게 거짓 연락처를 불렀다. 하지만 형사 박준혁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도연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새벽 1시 50분에 집 근처를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었다. 차량 기록과 진술이 다른데요? 아, 그건 물건을 놓고 와서 잠깐 들렀어요. 새벽에요? 네, 면접 서류가 급해서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며칠 후 보험금 청구 기록도 발견되었다. 도연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방화 감식 결과였다. 불이 시작된 지점이 5곳이었고 모두 휘발유가 사용되었다. CCTV 분석 결과 도연이 묵었던 모텔 근처 주유소에서 그가 휘발유를 구입한 기록도 나왔다. 2024년 4월 2일 도연은 존속살해 및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구치소 조사실에서 도연은 끝까지 부인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그리워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 2024년 9월 1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연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하버드 출신 아들의 존속살해는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검사는 냉정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블랙박스, 보험금, 휘발유 구매 기록, 방화 흔적. 모든 것이 도연을 가리켰다. 도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이어졌고,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반박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살해하고 불태울 이유가 되나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그들이 먼저 나를 죽였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6살 때부터 저는 그들의 인형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만이 중요했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더 힘들다고 했어요. 제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죠. 저는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성적만 사랑했어요. 하버드에서 퇴학당했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죠. 그래서 차라리 그들을.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재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피고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선고 공판. 도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겨진 집. 2025년 봄. 불타버린 집터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었다. 시커먼 잔에 위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지은은 이 집터 앞에 서서 취재 노트를 펼쳤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을 추적해왔다. 도연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봤다. 도연이는 늘 1등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담임교사도 만났다. 어머니가 정말 열성적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의 눈빛이 점점 죽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하버드 시절 룸메이트도 인터뷰했다. 도연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부모님이 실망하는 꿈이었대요. 자기가 실패하면 부모가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지은은 취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정태수와 윤명의 부부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들을 사랑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방향을 잃었다. 그들은 아들의 성공을 사랑했지, 아들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다.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가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패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 불타버린 집은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은은 노트를 덮고 집터를 떠났다. 바람이 불어 잿더미를 날렸다. 그 재 속에는 한때 완벽한 가족이라 불렸던 이들의 꿈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아이를 다그치는 소리도 들렸다. 시험은 잘 봤어? 몇 등 했어?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발, 그 아이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세요. 그 아이가 그 아이 자신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